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 분석의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장 분석의 원리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장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장 분석의 원리를 통해서 절과 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준동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았죠. 그래서 절과 구, 그리고 준동사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냥 단어를 가지고 무슨 뜻인지 유추해가면서 감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연결함으로써 문장 분석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 분석해서 해석하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볼 건데요. 방법은 이미 두 가지 알고 있죠. 뭐죠? 먼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즉 덩어리를 구분하고 그 덩어리를 순서에 맞게 연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좀 더 상세하게 보면 덩어리 구분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한 덩어리인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메인 덩어리가 뭔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메인 문장을 분석한 다음에는 수식어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수식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덩어리 연결하기는 뭐냐면 먼저 아까 구분한 메인 덩어리를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수식어 역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수식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여기서 화면을 멈추시고 위에 예시문들을 문장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잠깐 정지하고 시간을 재서 제한 시간을 나름 30초, 1분 이렇게 정해놓고 문장 분석을 하시는데 누가 주어고 동사고 그 뒤에는 뭔지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해석도 그냥 무슨 뜻일지 알겠다가 아니라 한국말로 직접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지하시고 다 하셨죠? 자, 그럼 다 하신 줄로 알고 그럼 저랑 함께 첫 번째 문장부터 문장 분석해서 해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덩어리 구분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단은 한 덩어리일까요? To, obey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더 low까지가 한 덩어리죠. 왜냐면 얘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준동사에서 배웠듯이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얘는 몇 형식이죠? 우리가 obey만 보고는 알 수가 없지만 뒤에 명사가 하나가 있는 걸 보니 그래서 어떻게 더 low를 obey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말이 되니까 얘는 지금 3형식으로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사 누구죠? is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어디까지 한 덩어리? 소유격부터 명사까지가 한 덩어리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메인 덩어리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해요. 우리 메인이라고 하면 문장의 요소에서 문장의 주요소, 부요소 주요소 누구였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해당하는 애들을 먼저 메인 덩어리로 구분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 누굴 먼저 봐야 돼요? 그쵸? 일단은 쉽게는 주어, 동사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to부터 low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얘는 뭐죠? 품사가? 명사면서 요소로는 주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is, 얘는 뭐죠? 동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everybody's duty? 그러니까 품사로는 명사, 동사, 명사인데
투부정사는 duty이다 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얘를 뭐로 볼 수 있어요? 보어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is 있죠? 우리 am, are, is 이런 애들을 비동사라고 부르잖아요. 얘네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네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 그냥 보어구나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얘네를 덩어리를 구분하고 연결해서 이번엔 해석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주어는 이러겠죠. 그래서 주어는 to obey the law는 동사, 보어는 같이 해석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I am pretty 했을 때 예쁘다 라고 해석을 한 것처럼 비동사랑 동사랑 보어를 같이 해석해서 어떻게? 보어다, everybody's duty다, 모두의 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to obey the law는 the law를, 법을 obey, 법에 복종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the law를 지키는 것은 뭐다? everybody's duty다. 즉, 모두의 의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때요? 짧은 문장이라 그런지 문장 분석해서 해석하는 걸 보기가 훨씬 쉬우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도 한 덩어리를 하면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죠? 일단 쉽게는 동사 전까지를 끊어보면 되겠죠. 대충. 그래서 어떻게? 그치, 여기서도 우리가 준동사를 배웠으니까 keep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keeping bees까지를 한 덩어리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니까 어디? is에서 끊고 그 다음 한 덩어리는 어디죠? 여기 아니고 그쵸? 어부터 way까지를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그냥 다 쭉이 아니라 to bring nature까지를 끊을 수 있겠죠. 뭔진 몰라도 이런 거 안에서 일단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to bring nature까지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to the city, 마지막까지가 한 덩어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역시 메인 덩어리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 누구죠? 그쵸, 앞에 있는 애가 주어겠죠. 그래서 얘도 keeping bees까지가 한 덩어리고 해석했을 때 bees를 keeping하는 것, 명사, 말이 되죠. 그래서 keeping부터 bees까지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고 얘가 지금 문장에서 뭐예요? 주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한 덩어리는 is죠. 동사고요. 그 다음 한 덩어리는 away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비동사니까 굳이 주어는 보어다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그냥 보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을 할 때 주어, 동사, 보어 다음에 뭔가 이어지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 보어의 경우는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에서 무조건 끝나고 그 뒤로 이어지는 형식이 없었죠. 그러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나머지는 다 수식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어인지를 그냥 다 수식어다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머지가 수식어인데 요만큼 한 덩어리, 요만큼 한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은 각각의 수식어가 누구를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해석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to와 to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요. 이 to와 이 to가 똑같은 to가 아니거든요. 이 to 뒤엔 누가 있어요? 지금 얘가 동사죠. 그죠? 몇 형식, 투부정사인데 동사고 몇 형식이에요? 뒤에 nature라는 명사가 있는 걸 보니까 3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to 뒤에 동사가 있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투부정사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얘를 볼게요. 얘도 to 뒤에 동사가 있나요? 아니죠. 얘는 to 뒤에 누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그래서 to 뒤에 명사가 있는 이 to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전치사 to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이 to라고 생겼지만 앞에 있는 to는 투부정사의 to고 뒤에 있는 to는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의 to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투부정사도 수식어, 여기서 전명구도 수식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덩어리를 구분해서 걔네들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한 덩어리가 누구죠? 그쵸? keeping busy. 주어죠? 그러면 주어는 뭐다? 동사? 보어? 보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식어, 수식어인데 수식어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알아보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즉, to bring nature 하는은 누구를 꾸며주죠? nature를 bring 하는이 지금 누굴 꾸며주죠? 아마 요 way를 꾸며주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to the city는 누굴 꾸며주죠? to the city는 to the city로 자연? to the city의 방법? 누구죠? 아니죠. 그럼 누구죠? to the city로 bring, 가져오는 어때요? 대충 앞에 누군가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to the city는 정확하게 투부정사의 이 to bring을 꾸며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요 명사를 꾸며주고 이 to the city는 요 준동사의 bring을 꾸며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keeping busy는 뭐다? wonderful way다. 어떤 방법? 그러니까 be를 keeping하는 것, 벌을 지키는 것 해도 괜찮고 벌을 양봉하는 것 해도 괜찮고 벌을 관리하는 것 해도 괜찮고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시든 그건 한국말의 차이지 영어로는 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busy를 keeping하는 것은 wonderful way다. 멋진 방법이다. 근데 어떤 방법? 투부정사 하는 방법. to bring nature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o the city는 누굴 꾸며줬죠? 어디로? 그러니까 도시로 가져오는에 붙는 게 좋았죠. 그러니까 도시로 가져오는 wonderful way다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keeping busy는 벌을 keeping하는 것은 보어 동사 먼저 뭐다? wonderful 방법이다. 멋진 방법이다. 근데 어떤 방법? 자연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어디로? to the city로, 도시로 가져오는 멋진 방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바로 그냥 막 단어 보고 찍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는 보어다. 어떤 방법? 투부정사하는 방법. 어디로? to the city로 가져오는 멋진 방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덩어리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장 분석에 해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두 문장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쉬웠죠? 그쵸? 지금 이게 짧은 문장이라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 봐야 될 지문은 한 문장이 한 3, 4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문이 아니라 장문이 될수록 문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해야지만 문장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룰을 앞으로는 꼭 지켜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단 덩어리를 구분하는 걸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덩어리를 구분한 것을
연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걸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메인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수식어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했습니다.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to obey the law 이런 to 부정사, 그 다음에 keeping busy 이런 동명사, 즉 이런 준동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배웠고요. 또한 추가로 우리가 이렇게 to 여러 to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to는 to 뒤에 동사 패키지가 오는 to 부정사의 to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뒤에는 to 뒤에 명사가 오니까 이 to는 전치사 to다 이렇게 똑같은 to지만 사실은 다른 to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오늘은 문장 분석의 연습, 그 중에서도 주어가 준동사일 때 어떻게 문장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